2020년 6월 21일 틱톡에 한 영상이 게시됩니다. 태그로는 crime, 범죄, 그리고 살인 이런 태그들을 써놨습니다. 그리고 글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내 인생을 바꾼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그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영상 10대 4명이 함께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랜더너스라는 게 우리를 이 비치로 보냈다 라고 적혀 있고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 검은색 가방을 하나 발견했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검은색 가방에 접근하는 소녀의 모습이 포착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이런 농담을 합니다. 야, 여기 아마 돈 있을 것 같아. 야, 저 내려가봐. 열어봐봐. 이건 분명히 돈이야. 농담인 거죠. 한 명은 위에서 대기하고 있고 자기는 무섭다. 뭔가 이상한 것 같다.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조심스럽게 열어봅니다. 안에는 검은색 비닐봉지로 뭔가 둘러싸여 있었고요. 열자마자 이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거 진짜 이상한 냄새나. 역겨운데? 야, 뭔가 썩은 내 같지 않아?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들은 야, 이거 사람인가? 아니 이거 음식물 쓰레기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엔 돈인 줄 알았는데 돈이 아니라 뭔가 이상한 느낌. 직감적이었습니다. 제대로 열어보지는 못하겠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겠다. 911에 전화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죠. 이때 기분은 그랬다고 합니다. 이거 안 되겠다. 뭔가 좀 두렵워지기 시작하고 점점 초조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날은 6월 19일. 그 이후 이곳은 난리가 납니다. 기사가 뜬 거죠. 시신이 발견됐다. 그 안에 있던 건 토막난 사체였습니다. 성명 발표. 오늘 오후 에비뉴 1100블럭 물가에 사람 유해가 담긴 가방을 발견했다. 근데 이게 해변 자체에 버려진 건지 조류에 의해서 옮겨진 건지는 불분명하다. 어떤 내용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세계의 기괴한 이야기를 전하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입니다. 영상이 게시된 것은 6월 21일. 아까 보여드린 18세 헨리의 틱톡이었습니다. 실제로 발견한 날은 그로부터 이틀 전인 2020년 6월 19일, 바로 이 장소로 확인이 되는데요. 시애틀 듀아미시아에도 루나파크 인근에서 발견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계속 경찰들이 수색을 하고 있었고요. 찾아보려고 뭔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흔적들이 발견됩니다.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신 내용은 뭔가 심상치 않은 모습이었을 겁니다. 검은색 가방, 그 안에 뭔가 둘러싸여 있는 것, 냄새가 났다. 그리고 분명 그건 사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상이 이거 말고요,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그 두 번째 영상을 함께 묶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모습인데 위에 아까 사람이 있었죠? 위에 있던 사람이 찍은 영상입니다. 조금 다른 장면이 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두 번째는 바로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사진에 위에 있었던 여성이 찍은 내용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 아까 보신 대로 위쪽에서 지금 찍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두 개가 촬영되고 있다라고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내려가고 조심스럽게 열어보고 찔러보고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상황. 이들은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고 신고를 한 이유까지도 전부 촬영을 해놨습니다. 즉, 이 영상은 조작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신고를 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경찰이 올 때까지요, 무려 3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이십니까? 다시 한번 봐볼까요? 분명히 위쪽에 있었습니다. 바닷가 쪽이 아니었거든요. 자, 이 내용에 대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늦게 도착했고 최종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우리 모두를 놀라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시신은 항구. 야, 근데 물의 위치가 다르잖아. 그만큼 늦게 온 겁니다. 물이 찼거든요. 그러면 젖은 거네. 원래 젖어 있었고 지퍼가 열린 상태로 또 젖은 거네. 근데요, 3시간이 지났다라는 걸 강조하고 나서 왜 경찰들이 계속 이 근처를 수색을 했을까에 대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방이 하나 더 발견됐습니다. 연쇄살인입니다. 시신은 총 2구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신원과 사인이 처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장소에서 발견된 똑같은 가방에 토막난 사체 2구. 그리고 오늘 방송하는 이날 기점으로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이 됐습니다. 피해자는 이 2분입니다. 한 분, 이름 오스틴 웨너, 나이는 27세. 한 명은 제시카 루이스, 나이는 35세. 제시카 루이스의 같은 경우에는요, 총상입니다. 총상인데 총을 굉장히 많이 맞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총을 맞고 토막난 사체로 발견된 거죠. 오스틴 웨너는 몸통에 상흔이 있었습니다. 총상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밝혀진 건 둘은 같은 총, 같은 구격의 총알을 맞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사체를 정밀 조사한 결과 이들이 사망한 날짜 추정일은 6월 16일, 즉 발견되기 3일 전이었지요. 궁금했습니다. 아니, 이들이 그러면 아예 관련이 없을까? 없는 사람일 수도 있죠. 따로따로 사망했다. 그런데 따로따로 사망했다가 우연히 발견됐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공통점이 있죠. 똑같이 6월 16일 날 사망했다라는 것, 똑같이 총상이라는 것, 총상의 규격이 똑같다는 것. 근데 이 둘에 대한 어디에도 접점이 없었습니다. 부부도 아니고, 뭐지 이 사람들? 그리고 여기 사는 사람도 아니고, 왜 여기에 있지? 접점이 없었는데요. 네티즌 수사대가 찾았습니다. 이들의 접점은 예전 연인 사이입니다. 물론 지금도 사귀고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페이스북에 2015년에 사귀는 중이라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정보가 확인이 된 거죠. 이들은 그래서 사귀는 사이였구나. 지금까지 사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들은 분명 면식관계, 아는 사이였던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 이외에 어떠한 힌트 및 정보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당한 총상들, 관계, 그리고 시신. 떠내려왔을 가능성. 만약에 정말 떠내려왔다라는 가능성을 깔려면 먼 바다에서 와야 되는데요. 먼 바다에서 3일 만에 이곳으로 왔다. 이게 정말 가능한 얘기일까? 라는 의구점도 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의문점이 있습니다. 사체 발견까지 사망까지 3일이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살인을 저지르고 두 구의 시신을 훼손한 뒤 이런 가방, 그리고 아까 포장 다 만들어 놓은 거 보셨죠? 가방에 그 안에 넣어서 마치 꽁꽁 포장하듯이 검은색 비닐봉지로 넣어놨습니다. 두 구를요, 정확히 똑같이 말이죠. 이거 과연 한 명이 했을까요? 만약에 한 명이 했다면 시간적으로 여유롭지가 않았을 겁니다. 한 명이 두 구의 시신의 사체를 훼손하고 그걸 넣고 물속에 넣는 데까지 시간이 말이죠.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면 범인은 한 명보단 여러 명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범인 혹은 범인들은요, 사체를 처리할 장소를 갖고 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사망 장소와 그리고 유기하기 전에 토막을 냈던 장소 그리고 유기 장소가 세 가지로 분리가 되는데 살해 장소가 어딘진 모르겠습니다. 총을 쏴서 죽여도 되는 공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워낙에 땅이 넓다 보니 그럼 두 번째로는 시신을 이렇게 토막을 낼 수 있는 장소를 가진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할 때 자신의 집에 공간에 그 누구도 침입하지 않는 별도의 공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범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무언가 배가 있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 비행기 혹은 어딘가 이주할 수 있는 멀리 갈 수 있는 공간에서 보내야 되는 것. 자, 저희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범인이 만약에 혼자라면 한 명이라면 이 사람은 좀 더 부유한 느낌이 듭니다. 뭔가 공간도 따로 있고 이런 것도 있고 뭔가 돈도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사람이 여러 명이다라는 느낌이 들면 왠지 깽단, 집단의 느낌이 되게 많이 든다는 얘기죠. 이게 뭔가 조직 같은 게 있어서 그 안에서 한꺼번에 처리가 됐다 이런 식이 아니면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자,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이들은 관계가 서로 있지요.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분명 원한, 치정 이런 문제일 확률이 가장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 사건이 발생하고 가장 많이 의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의심할까요? 당연히 이들입니다. 이들은 아까 여러분이 보신 영상에 나왔던 4명 중에 2. 그 10대들 얘기입니다. 야, 이거 10대들이 찍은 거야. 10대들이 발견했잖아. 근데 거기 가서 그걸 왜 찍어? 그걸 왜 발견해? 뭔가 이상해. 이 이야기가 나온 게 뭐였냐면요. 이 마을에 사는 사람, 시애틀 이 근처에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나 좀 전에도 여기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나 못 봤는데? 나는 발견 못했어. 뭔가 이상해.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왜 쟤네들한테 저게 눈에 띄인 거지? 그리고 또 의심을 했던 이유가 이들이 이쪽에 사는 애들이 아닙니다. 얘네들이 여기에 와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야, 그냥 바다 보러 왔나 보지. 아니요. 바다 보러 왔는데 왜 그걸 찍었을까라는 또 의구점이 드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자신들이 이곳에 온 이유를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 처음에 나왔던 말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랜더노스가 우리를 이 비치의 이쪽으로 보냈어. 그리고 우리는 검은색 가방을 찾았어.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단어, 랜더노스. 저 단어입니다. 아, 그럼 랜더노스라는 게 사람이면 쟤 뭔가 이상한 애구나. 그 사람이 애들 이쪽으로 가라고 했고 거기서 무언가를 찾은 거니까 랜더노스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랜더너스를 알고 계신가요? 이거 현재 2020년 제가 오늘 촬영하는 게 이제 7월이죠. 외국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틱톡이라던가 혹은 인스타그램이라던가 유튜브도 마찬가지인데 영상만 딱 올리면 조회수가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자,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명칭적으로 랜더나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랜더너스는 이 말의 합성어입니다. 어떤 뜻이냐면요. 랜덤이라는 단어, 무작이라는 단어와 그 뒤에 너스라는 말, 너트라는 말을 붙이는데 선원 및 탐험가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면 무작위로 어딘가를 가는 여행자라는 말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왜 외국에서 인기가 있냐고요? 그럼 아무데나 막 간 거네? 아니요. 이게 앱이 존재합니다. 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자, 이 어플리케이션에다가 자신이 있는 위치 설정을 하고 관심사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거 프로그램이 되게 이상해요. 일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야, 그럼 내가 있는 장소에서 무작위로 어딜 가라고 소개해주니까 내가 거기를 가는 거네? 그게 아니고요. 중간에 끼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사각지대를 가고 누군가에게는 살면서 절대 마주치지 않을 장소를 가기도 합니다. 이 안에는 자신의 위치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의도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장도 되고 단어도 되는데 love, 사랑과 관련된, 그냥 사랑이란 단어만 딱 의도에 넣어놓으면 랜덤적으로 좌표를 찍어줍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가면 사랑과 관련된 무언가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시스템인 거죠. 그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알지? 마인드를 어떻게 알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인기를 끌게 됐던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사랑이란 걸 찾습니다. 갔는데 사랑과 관련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야 이거? 없잖아. 잘못됐네. 가 아니고요. 거기에 가보면 나무에 하트 같은 게 박혀 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사랑이 진짜 있네. 그러니까 마인드와 물질을 자기가 맞춰 찍어주는 거였지요. 근데 이게 왜 인기를 끌었냐면 실제로 놀라운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자신의 위치, 가고 싶은 곳, 그리고 의도를 자신의 성을 썼습니다. 성. 예를 들면 김 이렇게 썼던 거죠. 그랬는데 좌표가 찍혔습니다. 공동묘지. 그래서 사람이 야 이거 뭐야? 공동묘지인데? 그리고 그쪽으로 가본 겁니다. 그리고 좌표가 찍힌 데 갔더니 진짜 묘지였습니다. 자신의 친척. 자신의 친척의 묘지였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누군가는요, 엄마가 강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강아지에 대한 키워드를 입력했더니 좌표를 찍어준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거기를 갔습니다. 근데요, 거기서 강아지를 진짜 찾았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게 화제가 됐죠. 자, 물론 여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의미를 갖다 집어넣는 거다. 그러다가 우연히 얻어 걸리는 게 몇 개 있는 것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으니까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어떤 사람은 뭔가 으시시한 장소, 외딴 장소, 이런 장소로 해서 유튜브로 속된 얘기로 조회수, 어그로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람은 말이죠. 야, 난 외딴 섬 가볼 거야. 그랬더니 그 장소에는 정말 이상한 낡은 신비로운 물건들이 존재했습니다. 조회수가 터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뭔가 재밌고 신비롭고 긍정적인 능력만 있느냐? 그게 아닌 게 문제인 겁니다. 누군가는요, 저걸 찍으러 갔다가 총을 맞은 사람을 보게 됐고, 또 어떤 누군가는 지금 보신 것처럼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하죠. 분명히 의도로 입력한 의도인데 왜 자꾸 이런 사건이 터질까? 무언가 이상하다. 정상적이지 않다. 의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랜덤너츠를 만든 사람이 이상하다. 그 만든 사람이 저 장소에 시신이 있을 거니까 그 장소로 지표를 찍어줬다. 아니면 정말 우연히 이 미스테리한 앱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설정을 해줬는데 글로 갔다. 근데 무서운 건 이게 공개가 안 됐습니다. 이들 시신을 발견했죠. 이들의 당시에 의도를 뭐라고 썼는지를 모릅니다. 거기다가 키워드는 있었죠. crime, murder, 범죄, 살인. 근데 왜 거기에서 진짜 시신이 나왔을까? 진짜 사체가 왜 나왔을까? 왜 그들은 이걸 보고 시신일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던 겁니다. 자, 사람들은 이 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가 어딜 갔다 왔다, 나의 랜덤너스 경험이라고 하며 재밌다라는 듯이 올리고 있지만, 이게 우리가 뭔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닐까? 뭔가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 뭔가가 있는 게 아닐까? 이 사건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저희는 끝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미스테리한 얘기는 저 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얘기예요. 저 어플에 의도라는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컴퓨터가 판단을 해서 좌표를 찍느냐에 대한 문제고, 사람들은 자기가 찍은 의도를 자기가 가서 찾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에는 없지만 한국에서 예를 들어 내가 있는 좌표를 찍고 내 거 확인을 하고, 내 의도가 예를 들면
뭐 사랑이다 라고 찍었는데 그 사랑에 대한 좌표를 자신들이 분석해서 찍어줬고 거기를 찾으러 가는 과정을 올리는 그런 겁니다. 근데 갔는데 없어요. 뭐 사랑 없잖아. 근데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찾으려고 하면서 아 여기 있다. 근데 사람들이 의심하는 건 누군가에게는 일부러 좌표를 던져주는 거 아니냐. 가봐라 절로. 그러니까 그런 식 아니야. 왜냐면 이게 되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여자는 자기가 갔는데 어떤 좌표를 찍어줘서 갔는데 거기 갔더니 막 어떤 총 맞은 사람, 뭐 칼 맞은 사람이 자신을 쫓아왔다. 근데 제가 이 사건 얘기도 하나 있었어요. 제가 오늘 원래 2가지 사건을 하려고 했는데 이걸 이렇게 붙이는 이유가 이게 자기가 이제 뭔가 총에 맞은 사람을 봤다, 뛰어나왔다, 자기한테 좌표를 해줘가지고 갔더니 자기 너무 놀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영상이 하나 이제 공개가 됐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실제로 존재하고 그 총 맞은 남자가 지금 이 피해자 이 남자 아니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2개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애틀 경찰은 아니라고 했어요. 연관성은 없다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막 영상 찍었거든요. 무섭다고, 자기 이거 2번 다시 안 할 거라고, 자기 너무 놀랬다고 이제 그런 얘기의 영상을 찍었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사실 알 수는 없는데 일단은 의심을 하는 네. 그래서 이게 랜덤 아츠라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오컬트 스토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외국에서 뭔가 있는 내용들이 있다면 네,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분한테 소개를 많이 해드리는데 외국에서는 이거에 대한 뭔가 좀 불필요함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이게 빅데이터를 뽑는 방식이 그 랜덤워치에 들어가서 찍어놓고 난 다음에 뭐 구글 맵도 쓰고 다 쓴대요. 다 써가지고 한다라고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정확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제대로 나오죠. 왜냐면 워낙에 지금 발생된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시작 중이라서.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설명도 드렸고 어떤 내용으로 움직인 거고 왜 그들이 의심을 받았고 상황이 어떤 진행이었는지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좀 더 결말을 봐야죠. 어쨌든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여러분께 일단 전해드린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